일단 먼저 저희가 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초반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초반에 있는 중심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추리하신 뒤에 마피아 게임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통해 내용을 익히고 잘 이해한 후에 마지막에 제가 결말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반 설명 부분과 규칙 설명이 저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열심히 모두가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 고백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없으면 시키겠습니다. 어, 김민수 발표해 주세요. 아, 저요? 네. 어, 저는, 아, 저는 A가, 수영장에서 익사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호, 누가 빼고 다 맞추셨어요. 아, 진짜요? 혹시 다른 분 맞출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시키겠습니다. 해봐도 될까요? 네네. 그 A가 지갑으로 감전을 시켜서 B가 수영장에 기절시킨 마나미를 B가 수영장에 던져서 익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이 선생님 살인 사건, 선생님의 딸 마나미는 B가 수영장에 던져서 익사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마나미 살인 사건의 전말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에게 아기를 품은 A와 B는 선생님을 골탕 먹일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의 딸 마나미를 건드리게 됩니다. 마나미가 매일 강아지의 밥을 주러 수영장에 간다는 것,
그리고 마나미가 손토끼 주머니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아는 B는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A는 충격 지갑의 전압을 3배로 해 아이를 정말 죽일 의도로 아이에게 접근합니다. 전압을 3배가 한 충격 지갑을 만진 마나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고 A는 만족해하며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B는 자신이 마나미가 손토끼 주머니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 두려워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절 상태의 마나미를 수영장에 던지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마나미는 수영장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딸 마나미의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소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는 게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마피아 게임에서 이 게임을 착안해내었는데요. 우선 저희의 게임에는 A, 선생님, 그리고 B,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이렇게 4팀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승리 조건을 설명해 드리자면 A가 들키지 않고 17명 중 8명을 죽이고 마지막으로 B가 누군지 맞추면 A의 단독 승리입니다. 하지만 만약 게임 도중에 B가 죽은 상황이면 맞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A가 승리하게 됩니다. B는 A가 8명을 죽일 때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A에게 자신이 B임을 들키지 않으면 단독 승리입니다. 만약 A가 8명을 죽이지 못하고 죽으면 B가 A의 역할을 물려받아서 8명을 처리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한 번에 2명씩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지목한 사람을 5명을 이제 살리면 선생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A가 특정 인원수를 죽이기 전에 만약 죽고 B 역시 A의 역할을 물려받고 죽게 된다면 학생팀의 승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백 마피아 게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저희 진행팀이 A, B 선생님을 비밀 채팅으로 지목할 텐데요.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에게는 A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아침이 되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이 지나면 투표를 통해 사망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비밀 채팅으로 사망 후보자를 결정하고 사망 후보자가 선정되면 최후의 변론 이후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의견에 따라 사망과 생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첫날 밤은 지나가고 둘째 날 아침이 되면 3번의 토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앞서 말씀드린 투표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후 둘째 날 밤이 되면 A와 선생님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희의 진행에 따라 A와 선생님이 비밀 채팅으로 저희에게 죽일 인물과 살릴 인물을 지목하고 셋째 날 아침이 되면 저희가 둘째 날 밤의 결과를 공지하고 다시 이전의 아침과 같은 투표 과정을 반복하며 A, B, 선생님, 일반 학생들 중 먼저 목표를 달성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채팅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1분의 시간 동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명씩 지목을 해서 제가 지목을 해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원 씨. 예, 직업이 무엇인가요? 안 알려주고 싶으면 그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좀 진설이 비밀이 씨. 좀 있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진설인 씨 말씀해 주세요. 전 학생입니다. 네, 다음 김도현 씨. 마이크 안 들리네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구 씨도 마이크가 안 되는 건가요? 돼요. 그럼 직업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생입니다. 다음은 강현지 씨, 호난입니다. 전지훈 씨, 입니다. 김서준 씨, 학생이요. 김정민 씨, 학생입니다. 조승현 씨, 학생입니다. 병규 씨, 아무것도 안 하면 학생인 건가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학생입니다. 조윤진 씨, 네, 학생입니다. 김민수 씨, 저도 학생입니다.
차현수 씨, 전지현 씨랑 연인이요. 이세연 씨, 학생입니다. 홍민근 씨, 학생이요. 최원준 씨. 학생입니다. 그럼 이렇게 각자 전부 다 직업을 밝혔는데 가장 의심이 되는 사람 한 명을 이지훈한테 이제 비밀 투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민 맞는데 뭐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상으로 최원준 씨를 죽일 거면은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고 살릴 거면 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고 A와 선생님은 각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건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비밀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밤 조승현 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고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과 구별을 위해서 마이크를 계속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3분 동안 계속해서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근이가 의심스럽습니다. 한성원이 좀 몰아가는 게 김도연. 원준이 죽일 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강현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원준이 저는 제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친구를 복수하기 전까지는 죽었어. 김도연이 의심스럽지 않나? 도현이가 아까 밤에 이 아래를 보고 있더라고요. 약간 채팅 급하게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성원 씨도. 에이. 전지훈도. 김도연 아니면 전지훈을 좀 죽이는 게. 난 전지훈에 한 표를 걸게요. 전지훈이 좀. 전지훈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전지훈. 전지훈으로 가자. 저 아닌데요? 나 아닌데? 그럼 뭔가요? 학생이다, 학생. 그럼 이제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A는 누구를 죽일지 전달해 주시고 선생님은 누구를 살릴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차현수 학생이 죽게 되었고 무능한 의사는 이번에도 아무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3분 동안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면 김재현이네요. 김재현. 좀 제대로 좀 조용한 애들 좀. 강현진이 의심스러운데요. 제가요? 강현진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강현진이죠. 아이
저 채팅 안 키고 있어요. 손. 아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머리 꼬면서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불안해한 이유가 따로 있어서. 왜? 김서준 같지 않아? 김서준 학생은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저 키보드를 잡고 있던데. 잠깐 밤 동안 키보드를 잡고 있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처음에 여자를 죽인 걸 봐서는 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민수 친구가 지금 진짜 비열하게 웃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전 아닌데요. 우리 살짝 동의하는. 아니, 아니, 조승, 계속 웃는 거 보아서 뭔가 그 친구가 만든 것 숨긴 게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없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요. 뭔가 하나도 의심스럽네요. 안 웃긴. 좀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왔어. 그냥 죽이세요. 아, 진짜 아닌데. 그럼 3분이 지났으므로 다시 한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네요. 야, 아까 직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업이 전 따로 있거든요. 뭐냐면 검사예요, 검사. 검사로 공사지 전 마피아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밤이 되었습니다. A는 죽일 사람을 지목해 주시고 의사는 살릴 사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밤에는 김도현 학생이 죽었고 무능한 의사는 이번에도 아무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김도현 학생은 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3분간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원 학생 카메라 끄고 다시 킨 거 보니까 한성원 학생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왔다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검사라는 거에 놀아나가지고 지금 다들. 아니, 도현이를 죽인 거 보면 이건 남자가 확실해. 박병규야, 박병규.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별도잖아요. 사적인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서준이 아닐까? 김서준한테 원한이 있잖아. 응? 난 강현진 같다니까. 내가 봤을 땐 강현진이야. 강현진이라니까. 지금 의심을 맞추니까 한성원 친구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현진이랑 한성원 아닐까? 김정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막 다른 애. 알 수가 없지. 너는 뭔데? 나는 학생이지. 의사가 살아있긴 해? 의사인 친구 없나요? 원준이가 의사 아니야? 원준이? 원준이가 의사였던 거 아니야? 의사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니? 그런 사람한테 그런 아니, 오늘 좀 마이크 끄라고. 먼저. 마이크 꺼야 돼. 한성원을 다시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한성원 씨가 적합해 보이네요. 지금 너무 저는 의심스러워. 의사예요, 의사. 상황이 너무 의심스럽게 하네. 집에 검이 있는 걸 봐서 검으로 죽였을 수도 있고. 불꽃으로 죽였습니다. 트레셔로. 민근이를 죽일까? 사슴으로 이제 민근이가 마피아 홍으로 등록할 사람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마피아가 죽이는 인원을 8명에서 부득이하게 6명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이제 죽일 사람을 다시 전달해 주시고 선생님도 살릴 사람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밤에는 박병규 학생이 죽게 되었고 무능한 의사는 이번에도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해주려면은 마피아가 승리하는 데 조건인 6명을 죽이기까지 이제 2명이 남았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3분간 토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죽은 건 6명인데 2명 남았다는 거 보니까 의사는 죽은 것 같고요. 이 학생을 죽이면 이제 질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 학생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찾아내야겠네요. A를.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친구가 이제 마피아가 아닐까. 아직 한성원 씨가 살아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없으면 진다니까요. 잘 보세요. 제가 없으면 진다니까. 좀 확실하지 않은가. 봤을 땐 여자 아이가 여자 안에 마피아이지 있을 수도 않을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도연이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면 여자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도현이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 오늘 낮은 좀 넘어가죠 일단. 오늘은 한번 죽이지 말아볼까요? 그러면 모두가 죽이지 않는 걸로 동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로 지목할 사람을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원 학생은 다시 한번 15초간 최고의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수예요. 마피아는 아닙니다. 노래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노래 대신 그 둘리 아기 공룡 둘리의 마이콜 아시죠? 마이콜 한번 분장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인정. 한성원 학생을 죽일지 살릴지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A와 선생님은 각자 누구를 죽이고 살릴지를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 정민이 이거 스피커 좀 켜줘. 헷갈려, 이거. 죽은 사람 산 사람 나눠야 돼. 이번 밤 마피아는 김정민 씨를 죽였지만 김정민 씨는 의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 모노. 자, 그럼 다시 한번 3분간 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상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 말이 안 돼? 아니, 2명 남았다며. A가 죽일 사람이. 어. 지금 6명 죽이면 되는데 몇 명이 죽었어? 1명, 2명, 3명, 4명.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면, 마피아는 지금 A는 2명을 더 죽이면 되고, B는 지금 6명 남아있는 거야. 7명인가? 우리가 투표로 죽인 것까지 생각해야지. 아니야, 투표로 죽이는 건 생각 안 하고, 마피아가 죽이는 것만 6명을 말하는 건데, 지금 마피아 혼자 4명을 죽였어. 이 중에서 2명이 더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A가 이기는 거야. 선생님은 4명 더 살리면 끝나. 근데 확률적으로 선생님이 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니네가 마피아를 찾아야지, 지금은. 그럼 강현진 아니면 한성은 아닐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결백합니다. 진짜 결백합니다. 여자라니까요. 혜정이가 강현진한테 아무것도 안 줬을 리가 없어. 아이, 진짜 아무것도 안 왔어요, 저. 정의의 사도예요, 진짜. 강현진 아니면 한성은인데. 여자라니까요, 여자. 아니, 한성부터 좀 줄이자고. 좋습니다. 한성은 가죠. 저 죽이면 좀 이제 별로 살 게 없으니까. 합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 이제 뿔 다 빨았잖아요. 죽읍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투표로 죽일 사람을 다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원 학생은 15초간 충분히 변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에 후회를 하실 거예요. 제 말 잘 보세요. 여자가 마피아랍니다. 여자가 마피아고 B가 김정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번 밤에는 A는 이제 죽일 사람을 정해주시고 B는 선생님은 살릴 사람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일단 게임 자체는 50분에 끊고 마지막 결말 발표를 한 5분 정도 해야 돼서 지금 딱 토의 시간을 1분만 해서 그 밤을 2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게임 빨리빨리 진행하고 저도 발표 최대한 빨리 끝내서 한 1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밤 마피아는 김정민 학생을 죽였고 운능한 의사는 이번에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분간 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조커처럼 꿋꿋이 살아남습니다. 여기에 8반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해보는데 한성원 친구가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쯤 되면 다들 알잖아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초간 최후의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럼 이제 비밀 투표로 죽일지 말지를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A는 누구를 죽일지 정해주시고 선생님은 누구를 살릴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밤 조윤진 학생이 6번째로 사망하게 되면서 A인 영웅고 학생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해줘, 그거. 누가 누구고. 이번 게임에서 A는 영웅고 학생이었고 B는 조승현 학생, 선생님은 김정민 학생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결론을 발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고백합니다. 결말 부분 설명을 맡게 된 노혜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게임은 즐겁게 하셨나요? 이게 시작부터 해서 이게 많이 꼬여서 이게 게임 진행도 약간 미숙하곤 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이고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나미가 살해당한 이후의 스토리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자, 먼저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르테르라는 사람으로 아이들의 다음 담임 선생님입니다. 새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 B는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인자임이 학교에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 A는 학교에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 선생님의 모토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였습니다. 학급 학생들이 그대로 올라온 터라 학급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웠기 때문에 베르테르 선생님은 더욱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베르테르 선생님의 이런 노력은 그렇게 쉽게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르테르 선생님의 또 다른 노력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장과 함께 주기적으로 B의 집에 찾아가서 B가 다시 학교에 나오기를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B는 보이지도 않고 베르테르 선생님은 퇴짜를 받게 됩니다. 지칠 법도 한데 베르테르 선생님은 절대 B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반장에게도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면을 아주 많이 부각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베르테르 선생님이 떠나가시고 B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추리하셨던 내용들을 말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에 가장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실 마나미는 A의 고압 숨토끼 인형에 의해 죽은 게 아니라 본인이 물에 빠뜨려서 죽인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여기서 B가 자신이 마나미를 물속에 던지기 전 마나미가 눈을 뜬 것을 보고도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장면은 정말 충격도 충격이고 끔찍하게도 엄청나게 섬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소름 돋고 무서웠던 장면으로도 꼽을 수 있었죠. 어머니는 더 이상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B를 죽이려고 B의 방에 찾아가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이려던 칼에 본인이 찔려 죽게 됩니다. B가 결국 어머니를 죽인 것이죠. B의 광기는 날로만 높아져 가고 B의 자아는 분열이 될 만큼 분열이 돼서 이게 거의 이제 정신병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학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A는 학교를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A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반에는 A를 괴롭힐 때마다 축적되는 괴롭힘 점수 제도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반장 미즈키는 A를 괴롭히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같이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요즘 아이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심하게 보여주며 더 무서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장면에서 보셨듯이 두 사람을 이 많은 학생들은 강제로 입맞춤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밤 A는 미즈키에게 찾아가 자신이 에이즈가 아님을 미즈키에게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미즈키는 A와 친구가 되며 A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미즈키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A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과연 A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A의 어머니는 훌륭한 발명가셨습니다.
하지만 A를 낳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연구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커졌고 그래서 어머니의 화살이 돌아간 곳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물려받은 A에게 공부를 정말 심하게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A는 어머니에게 항상 강요받고 압박받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A는 그럼에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압박당하는 만큼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역시 엄청나게 컸죠. 이 부분에서 공부에 옥죄이는 현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A 같은 삶을 살았던 친구들이 있진 않을까요? A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을 통해 많은 상처가 있던 A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A는 아무리 어머니에게 압박을 받아도 모자 관계라는 것이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사이기에 A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선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 속 상처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A의 인생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A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잔혹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 처형 장치를 만들어서 이를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천재박사 연구소에 매일매일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기행을 어머니가 속한 사이트에 올린다면 어머니가 봐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A의 행동들은 정말 비인간적이지만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보여 미묘한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즈키는 이 A의 과거를 듣고 A와 다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가장 민감해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든지 폭발하는 A는 미즈키와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미즈키 역시 논쟁을 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험한 말과 부정적으로 대하는 A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A가 결국 폭발해서 미즈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A는 이렇게 한 명밖에 없는 자기 편을 살해해버리고 말죠. 애정결핍으로 인해 결국 진짜 살인까지 해버리는 A는 B만큼 정신이 분열되고 자아도 분열되며 점점 광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광기가 극에 달한 A는 어머니의 인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전교생이 모여있는 학교 강당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여 가능한 폭탄을 만들어서 폭발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살해를 시작한 것을 모자라서 전교생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품은 A는 여기서 인간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치닫기 시작하죠. 선생님은 여기서 A의 계획을 알아내고 진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A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는 어머니를 노리게 됩니다. A가 강당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 폭탄을 A의 어머니 연구소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선생님 역시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 결국 이 책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가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하며 정말 이성적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이야기가 슬프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직감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A는 자신이 생각한 타이밍에 폭탄을 터뜨렸지만 폭탄은 당연히 터지지 않았고 A가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해 만든 폭탄은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데 사용이 되어버렸습니다. A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들어와 모든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폭탄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A는 절규하고 펑펑 울어버립니다. 아직 A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며 아무리 비인간적으로 변했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울어버리기만 하는 A의 모습을 보여주며 선생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입니다. 진짜 지옥. 이제부터 당신의 갱생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복수가 진짜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심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자아분열, 어리다고 처벌받지 않은 소년법, 살인으로 복수하는 모습들까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활동을 통해 책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런 소소한 메시지들까지 잘 파악해 주시고 유익한 활동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길었던 제 결말 설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일 메인 활동이었던 게임 활동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많았던 점은 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활동이 되었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